안녕하십니까. 인프라의 투자의 정석 YJ입니다. 오늘은 드디어는 아니죠. 지난 시간부터 시장 경쟁 자산을 하고 있었군요. 저는 이제 시작인 줄 알았네요. 예, 시장 경쟁 자산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는 그 한국전력거래소 쪽 전력거래 시장을 했고, 오늘은 이어서 국내 민간 발전 분야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Here we go. 영어 썼어요. 죄송해요. 컨텐츠는 1번 국내 민간 발전 분야의 구성, 두 번째 민간 발전 분야 세부 현황, 3번 복합 화력 발전이고요. 이 네모는 안 지웠네요. 사실은 우하단에 이렇게 한번 화면에 제 동영상을 넣어보려고 요 공간을 만들 때 여기 네모하고서 막 만든 다음에 다시 남의 네모를 다 지우면 이쪽 공간이 비어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었는데 넣어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제가 뭐 외모로 승부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별로예요. 완전 별로여서 어차피 저도 별로고 다른 분들 보셔봤자 뭐 별로실 거잖아요. 그래서 빼는 게 윈윈인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뺐는데 요 네모만 실수로 안 지웠네요. 예. 그냥 안 지웠어요. 보니까 씁쓸하네요. 넣으려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갈게요. 가겠습니다. 6페이지는 아마 자주 나올 거고요. 제가 계속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위치, 이 전체 강의 중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이런 거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프라라는 게 되게 광범위해서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뼈대를 말씀드리면 향후에 실무하실 때 뭔가를 하실 때 그게 그때 배운 그 뼈대 중에 어디에 있는지 하고서 덧붙여서 뭔가 전체를 완성해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워낙 광범위해서 제가 강의도 다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뼈대를 정확히 아셔야 어딘지를 알지. 이건 도대체 진짜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인지 허리인지 꼬리인지 뭐 귀인지, 귀는 알겠죠. 어쩌거나 뭐 그런 식으로 뭔지 모르면 전체를 합쳐질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 계속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제가 계속 분류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경제적 뭔가 수입을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수입을 받지 않는 사회적 인프라 자산과 사용자에게 수입을 받는 경제적 인프라 자산, 큰 두 종류가 있고,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진짜 완전 경쟁을 하는 그냥 자산이 인프라이다라는 그런 거밖에 없는 녀석과, 어느 정도의 정부의 규제도 받지만 어느 정도의 인프라로서의 또 안정성, 뭔가 독점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 자산의 특징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규제 자산까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첫 시간이어서 지난번부터 경쟁 자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난번에는 경쟁 자산의 국내 전력 시장을 했고요. 오늘은 민간 LNG 발전소를 할 예정이에요. 향후에도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걸리면은 내가 지금 전체 네 가지 중에서 도로 철도를 하고 있으면 아마 유저페이 SS를 하고 있나 보다. 내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실무하는 게. 그리고 뭐 상하수도나 민간 석탄 발전을 하면은 규제 자산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래 뭐 나중에는 사용자 부담이랑 시장도 해보고 싶네. 뭐 어쨌거나 뭔가 이런 머릿속에서 좀 크게 그리고 뼈대를 유지하면서 뭔가 살을 붙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광범위해서 한 1000개는 너무하구나. 10개 하고 나서도 내가 도대체 뭐 위주로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프라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들어갈게요. 요것도 전 페이지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 시간에 그래도 제가 빡시게 그려가지고 좀 계속 써먹을게요. 봐도 빡셨어요. 이게 뭔가 안 걸려 보이지만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머리를 얼마나 썼는데요. 머리를 쓰는 게 힘든 거잖아요. 국내 민간 발전 시장은 이런 연료, 사실 발전소들이 원자력은 뭐 상관없겠지만 신재생도 그렇지만 가스 발전소는 가스가 필요하고 석탄 발전소는 석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죠. 그래서 연료 쪽 시장을 보통 우리가 뭔가 인프라에 보면 뭔지 몰라도 약간 잘난 척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약간 저 단어 좀 있어 보인다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 예, 그게 업스트림이 어쨌거나 그런 원재료, 원료를 생산하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고, 미드스트림이 보관하고서 보내는 쪽, 다운스트림이 아마 판매하는 쪽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천연가스는 뭐 외국에서 당연히 나겠죠. 외국에서 나와서 천연가스는 가스기니까 부피가 너무 커서 액화해서 LNG, Liquefied NG로 만들어서 배를 타고 쭉 수입을 하면 한국 근처에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시설에 액화 상태로 보관할 거고요. 사용하려면 기화해서 국내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면 가스 발전소가 돌리게 되죠. 예, 그런 거고,
요즘에는 한국가스가 원래 완전 독점이었었는데 일부 민간에서도 LNG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크진 않고요. 그리고 석탄도 당연히 오면 저장 운송시설 갔다가 판매하고 석탄 오겠죠. 근데 석탄 발전소는 보통 규모도 크고 그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네가 저장 시설이랑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석탄 싣고 배로 오면 그 배가 석탄 발전소에 있는 그 부두라 그러죠. 부두에 저장하면 거기서 뭐 컨베이어 벨트든 뭐든 내리고 석탄 발전소 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일로 저장 시설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컨베이어로 쭉쭉쭉 가서 석탄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발전을 가지고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전력 한전이 다 사주죠. 사줘서 이런 발전소들한테 사주고 전기 가격 S&P는 이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고요. 그런 가격으로 도매 시장이 있고 그렇게 산 전력을 한전은 개인과 기업들, 뭐 산업체한테 팔고 있어요. 그리고 한전은 덤으로 말하면 뭐 여기서는 원가 베이스로 LNG든 석탄 원가 베이스로 사는데 한전이 개인과 기업에 파는 건 뭐 누진세, 뭐 사용량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죠. 원료비가 미친 듯이 올라도 판매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적자가 미친 듯이 들 거고 뭐 우연히 원료비가 샥 미친 듯이 내리면 한전은 여전히 똑같이 팔고 있으니까 이익이 미친 듯이 나는데 뉴스에 이익이 미친 듯이 난다고 뜨기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전기값을 내려야 되는 막 약간 힘든 시기를 겪게 되고 이제 와서 전기값을 내리면 나중에 원료비가 올랐을 때 적자가 생각보다 아주 더 커지게 되죠. 뭔가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외국은 일부 나라는 이 한전이 사는 것도 이렇게 원가 베이스로 사면 파는 것도 개인 기업한테 이 원료비 베이스로 팔아서 지금 패스스루 해서 사실은 뭐 개인이나 기업의 그 좀 가격이 흔들림이 큰 시장이 많아요. 근데 그게 페어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깊이 들어갔죠. 그냥 갈게요. 국내 발전 시장은 여기 지금 표가 이게 약간 그 나라 쪽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예, 이거 한전이 갖고 있는 거겠죠. 이쪽 애들이 갖고 있는 용량이 지금 우리나라의 총 연도가 완전 최신은 아닐 텐데 이렇게 메가죠. 메가면 여기 117기가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117.6기가가 우리나라의 총 용량인데 그 중에 83.9기가가 이런 한수원, 남동발전 이런 공기업 쪽, 한전 쪽에서 거의 뭐 나라 쪽이라고 하죠. 국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83.9기가바이트고 민간이 갖고 있는 거는 33.6기가바이트. 그래서 117이면 대충 한 70% 초반 정도가 뭐저거나 민간이 아닌 공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뭐 30%좀 안 되죠? 넘나? 100% 계산이 순간적으로 안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어쨌거나 그 정도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고요. 보시면은 한수원 원자력 발전소는 당연히 한수원만 가지고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진 않죠.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뭐 테러 위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한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 투자하는 대체 투자 IB 입장에서는 원자력이라는 장르는 딱히 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기력, 복합화력이 있어요. 보면은 석탄, 국내탄, 중유 이런 걸로 이제 돌리는 게 기력이라고 하고 집단화력은 경유 LNG인데 복합이라는 말이 뭐 LNG를 돌리고서 뭔가 추가로 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예, 맞아. 집단 에너지 있죠. 이렇게 있고 결국 보시면은 민간 쪽은 지금 대부분 석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LNG 복합화력이에요. 이게 복합화력 LNG 복합화력이고 석탄 쪽은 거의 없고 원자력은 없고요.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이제 좀 있죠. 집단에너지라는 건 사실은 이것도 집단에너지도 LNG로 할 수도 있고 석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집단에너지라는 건 어느 제한된 지역에 열 공급을 하고 일부 집단에너지는 제한된 지역에 전기도 공급하는 그러니까 열 공급 주변에서 이제 싸게 집단에너지로 열 공급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뭐 그런 단지들한테 열 공급하는 역할을 이런 애들이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죠. 뭐 그런 거고 이거 건수가 엄청 많아요. 신재생은 정작 신재생의 용량은 전체 117기가 중에 9기가인데 전체 발전 대수 10, 100, 1000만 38,916대 중에서 38,194대는 신재생 쪽이에요. 그거는 작은 뭐 지금 저희가 막
이거 메가로 하면은 10, 100, 1000만, 10만, 11만 7635 메가잖아요. 근데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막 하나가 1메가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엄청 많아야 겨우 이제 뭐 이런 9000 메가 정도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런 거고요. 넘어갈게요. 보시면 역시 한전이나 한전 발전자 회사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뭐 원자력이 우리나라 생산의 한 23.4%를 차지하고 있고, 석탄이 39.1, 복합화력이 7.6, 이제 이거는 공기업 쪽에서고, 민간 쪽에서는 복합화력이 12.9%, 집단에너지 7.7, 신재생 4.5. 어쨌든 복합화력이라는 부분이 민간 내에서는 거의 메인인 부분이 맞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저 민간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집단 에너지에 대한 얘기, 복합화력의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보시고 효율을 보시면은 이런 말 써놨죠. 오랜만에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를 써봤는데요. 복합화력의 경우 다른 발전보다 높은 효율을 보임. 복합화력이라는 게 꼭 LNG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복합이라면은 자기가 메인으로 쓰는 연료가 있고, 그 연료를 하고 나서 남는 열을 다시 한번 재사용해서 복합 두 번을 이렇게 뭐 최소 두 번의 방식으로 돌려서 열을 이용하는 그런 게 복합화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만 쓰고 남는 열을 버려버리는 것보다는 남는 열을 다시 한번 뭔가를 돌리면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효율이 높아요. 보시면은 LNG만 쓰는 거, 복합이 그러니까 두 번 돌리지 않고 LNG만 딸랑 돌리고 남는 열을 버려버리면은, 버린다고 말해야 되나요? 35% 정도의 효율이 나죠. 효율 발전 효율이. 근데 그 LNG로 펑 돌린 남은 열을 다시 한번 스팀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서 그걸로 다시 한번 발전을 하면은 어쨌거나 총 에너지량으로 봤을 때 35가 아닌 46.7을 쓰게 돼서 더 효율적이죠. 네. 안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의 타사는 한전이냐 타사냐, 여기서 그 분류기 때문에 타사가 이제 민간 기업들이고요. 민간 기업은 대부분 복합화력이죠. 집단 에너지도 다 복합화력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애들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40%대의 효율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복합화력 발전 개통도, 이거 농도천 복합화력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거기 있어서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얘는 역시 그 가스 터빈과 이제 증기 터빈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가스 터빈은 당연히 가스, 아까 LNG를 다시 기화해서 한 그 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 사서 그거를 이 속에 뿅 넣어버리면은 이게 약간 자동차 엔진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자동차 엔진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안에서 폭발하는 그 힘으로 약간 그 프로펠러 같은 게 안에 삐로록 돌아간대요. 저도 그림 봤는데 이게 아마 다음 강의 때 제가 그 가스터빈 실물을 넣은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 보시고요. 뭔가 이 안에서 가스 자체를 뻥 터뜨려서 돌려요. 확 돌리면 가스 그 힘으로 돌리고, 그러면 그 축이 돌아가니까 발전이 되겠죠. 전기가 생산이 될 거고요. 1차적으로. 그러면 팡 터뜨렸을 때는 당연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열을 가지고서 이제 스팀이란 건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물을 끓여서 끓인 물, 옛날에 증기기관차 그 증기 에너지로 기관차를 돌리듯이 그 끓인 물로 다시 한번 뾰로로로 증기 터빈을 돌리면은 축을 따라서 도는 이 발전기가 또 전기를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들어온 그러니까 가스를 한번 쓰고 나온 열로 다시 한번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로 뾰로록 돌려서 두 번 발전을 시켜서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네요. 네. 아시죠? 원리에 대해서 있네요. 원리는 복합 화력은 1차 발전 설비와 2차 발전 설비를 조합한 발전 방식이다. 1차, 아까 가스 발전 메인으로 돌리고 2차는 남는 열로 다시 한번 스팀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운영 용이한 1차로 가스 터빈을 2차로 증기 터빈을 조합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주로 한대요. 주로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조합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터빈 내부에서 연료를 가스를 태워서 고온의 연소가스로 터빈을 돌려요. 빵 하고 돌리고 1차로 전기를 생산한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뜨겁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배열 회수 보일러, HRSG인데요. 이 영어 약자는 사실 HRSG라고 자주 봤지,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라는 단어인데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말이래요. 열을 살려서 스팀을 돌려버린다, 뭐 이런 말이시겠죠. 가열, 고온, 고압에 증기를 만들어. 증기. 물 끓이면 나오는 삐 하고 나오는 증기죠. 증기로 돌려서 2차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 거고요. 결국은 가스로 한 방 돌리고
남는 고온으로 베어레스 보일러에서 HRSG에서 이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으로 다시 뿅 돌려서 전기가 2번 생산된다. 그리고 복합화력은 연료의 연소열을 가스터빈에서 1차로 이용하고 베어레스 보일러에서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으며 운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이 필요한 이유는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석탄 발전은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막 뭔가 신문지 종이에 먼저 불을 붙이고 뭔가 오래 걸리잖아. 말이 긴데 오래 걸렸어요. 혀가 길어졌나요? 요즘 오래 걸려요. 고기 굽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쵸? 근데 가스터빈은 그대로 돌아간 다음에 약간 자동차 예열 안 하잖아요. 넣고 돌리고 밟으면 스타트 모터가 한번 돌면서 곧장 시동 걸리고 차 앞으로 가죠. 예. 그런 것처럼 LNG 발전소도 그런 류의 돌리면 그 정도 빠르진 않겠지만 거의 즉각. 지금 갑자기 전기가 너무 부족해요. 빨리 돌려주세요 했을 때 당장 돌릴 수 있는 건 LNG 발전소지 석탄 발전소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10초 뒤에, 10초는 아니죠. 10분 뒤에 필요해 했는데 석탄 불 붙이고 밑에 데피고 고기 구워 먹으려면 한참 걸리겠죠. 안 돼요. 그런 적응이 안 돼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NG 복합화력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매연도 매연? 환경 오염도 덜하죠, 석탄보다. 여기 써있네요. 북을 준 것 같네. 그냥 얘기한 건데. 청정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분진, 매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대기 오염적으로도 좋아요. 이런 거고요. 아마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발전소의 어떤 해당 발전소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민간 발전이 어떻다라는 좀 한 칸 위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럴 것 같죠. 네. 진짜 끝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눌러보면 끝이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서 해보고 그 다음 시간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좀 다른 얘기 하다가 이제 아까 인프라 4가지 분류 중 2번째 분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See you later.